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사운드캣의 협찬으로 스칼렛 시리즈의 활용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루프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에서는 루프백, 그 중에서도 스칼렛 솔로 2i2, 4i4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루프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루프백이 뭐냐면요. 루프백은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그럼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네, 유튜브에서 MR을 틀면서 바로 내가 노래를 하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는 것과 함께 내가 말하는 것도 같이 방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이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강의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튜브 때문에 이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스칼렛에서도 이걸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쪽에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예, 제가 들어도 이쪽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루프백이라는 것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그런 좀 머리 아픈 상식들이 있긴 한데, 정말 짧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드라이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드라이버. 이게 일자, 십자 드라이버 요런 거 말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윈도우의 어떤 하드웨어를 새로 연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스칼렛 2i2 같은 걸 연결했다. 그러면은 이 윈도우에서 스칼렛 2i2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왜? 윈도우보다 얘가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윈도우가 이 세상의 모든 장치에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치를 딱 연결했을 때 보통은 그 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드라이버라고 하는 걸 깔아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윈도우에게 우리가 이 장치는 이렇게 작동을 해 하는 설명서를 하나 던져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이 하드웨어 드라이버 요거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RME에서 나온 UFX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믹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정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설정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예, 이건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요 관심 좀 있어야지 하지 이렇게까지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칼렛 시리즈 4세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손쉽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제 거만큼은 안 되겠지만 꽤 괜찮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알아보는 걸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요거에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드라이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어떤 하드웨어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룰을 하나 결정을 해놓고 그걸 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드라이버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시오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사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아시오라는 단어. 요게 바로 그런 거죠.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드라이버가 별로면은 사용이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샀던 제품들 중에 피본 게 많이 있어요. 네. 어쨌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자,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게 MM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아주 오래된 옛날에 사운드를 내던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모든 소리에 검문 검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2000년 이전에 한마디로 굉장히 오래전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아예 그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인데 95년, 98년에 나왔던 윈도우 95, 98은 사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큐베이스나 뭐 로직이나 무슨 에이브톤 라이브 이런 거 다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사실 에러가 없으면은 이상한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드니까요.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는 컴퓨터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드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에러가 없게 하려면요, 정말 간단한 기능만 넣어가지고 만들든가, 기능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에러율이 높아지겠죠. 아니면은 정말 제한적인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게 만들면은 그게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맥이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맥은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맥북 프로, 뭐 아이맥, 뭐 맥 미니 뭐 요런 거, 맥북, 맥 프로 뭐 요런 몇 가지 기종만 딱 작동하면 되잖아요. 걔네들만 호환성 테스트를 하면 되니까 맥은 안정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윈도우는 아니죠. 정말 많은 컴퓨터의 종류가 있어요. 조합을 하기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윈도우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호환하려면은 이 드라이버에서 선택적으로 걸러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그 하드웨어를 액세스한다고 딱 갔다가 그냥 그대로 뻗어버려요. 그러면 다음 애들이 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걸 못 사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컴퓨터가 뻗는 거죠. 예. 블루 스크린? 네,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사실 맥에 비해서 안정성에서 좀 취약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의 윈도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맥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맥보다 안정성 면에서는요, 진짜 뻗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쓰고 있는 옛날 맥, 얘는 오히려 네, 많이 뻗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 건 또 안 그렇겠지만요. 네. 어쨌건 그래서 모든 소리를 검문 검색을 합니다. 소리가 디바이스로 넘어갈 때 그때 검문 검색을 해서 얘가 문제가 있는 앤지 없는 앤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MM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엄청 느립니다. 검문 검색하는 게 엄청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공항 가서 비행기 바로 타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검문 검색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문 검색하는 데만 30분이 걸려. 무슨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 타는 거 30분인데 검문 검색 30분. 와, 뭐 출국 입국 하는데 1시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검문 검색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파하고자, 아니 옛날에는 바로바로 해주더니 이거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스테인버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시오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아시오 드라이버. 얘는 컴퓨터에서 오디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일이 별로 없다. 오디오 전용 고속도로 하나 뚫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원만 하면은 오디오가 그냥 하드웨어로 직결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AW는 옳다건디에서 다 이걸로 지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최고로 짧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뭐가 문제냐면은 하드웨어를 독점해 버립니다. 즉 얘가 뭔가 장치를 하나 쓰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얘를 못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얘를 쓴다. 그러면은 아시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면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못 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개발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 업데이트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아시오가 원래는 독점적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시오는 아시오대로 쓰면서 다른 소리도 다 나갈 수 있게 해줘서 지금은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 DAW를 키더라도 뭐 윈도우에서 유튜브 소리 다 잘 나죠. 예, 요게 요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안 됐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다 된다는 거. 하여튼 어쨌건 그런 것들은 옛날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아시오 드라이버가 생겨서 다들 아시오 드라이버를 쓰는데 문제는 아시오 드라이버는 좀 이제 비공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인버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뭔가 아쉽죠. 마이크로소프트 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든 게 WD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윈도우 드라이버 모델이란 건데 어쨌건 윈도우 XP부터 다시 한번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얘도 검문 검색을 해. 얘도 검문 검색이 좀 심해요. 좀 줄었다 뿐이지 심해. 그니까 30분 걸리던 거 10분 걸려서 좋다 했는데 어쨌건 아시오는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러면은 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WDM, MM이 전부 다 그냥 윈도우에서 유튜브 같은 거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안 좋다고 하도 말을 하니까 이제는 다른 게 나와요. 와사피라는 게 윈도우 8부터 윈도우 8부터 나와가지고 얘네들도 다시 한번 윈도우의 오디오 디바이스의 모든 통합을 한번 노리자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성능이 썩 좋아졌어요. 사실 레이턴시도 엄청 줄어들고 거의 뭐 아시오에 준하는 속도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근데 아시오보다 못해.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제작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건드릴 때 약간의 검문 검색을 한 번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오보다는 좀 느려. 그러니 모든 오디오 디바이스 회사들이 드라이버를 만들면서 굳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시오 지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와사피를 지원하는 DAW가 제가 알기로는 K코크? 예, 그죠. K코크 소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요. 뭐 우회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지를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루프백으로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반주를 틀고 내 목소리 녹음하는 거. 이거는 사실 WDM 루프백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목소리에다가 이펙터를 걸고 싶어. 막 동굴 효과 내고 싶어. 막 에코 막 넣고 싶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긴 하는데 하려면은 좀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그걸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제대로 걸리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막 잘 안 돼서 그걸 제대로 하려면 아시오 루프백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악기나 DAW에서 내가 연주하는 것도 해주고 싶다. 그것도 아시오 루프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OBS에서 아시오나 뭐 WDM이나 내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모두 합쳐서 하나로 들어가는 거. 요거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것도 역시 루프백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마스터 이펙터라는 거를 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마스터링 작업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크가 안 뜨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이 입력되는 소리들을 한 곳에서 믹서로 조정을 해서 볼륨 조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요겁니다. 사실 앞에 것들은 되긴 되는데 각자의 파트에 가서 따로따로 볼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머리 아프죠? 네. 중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OBS는 윈도우에서 사운드 디바이스로 잡히는 녀석만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설정 여기 들어가가지고 인풋 아웃풋에 나오는 것만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오는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독점적으로 원래 사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OBS가 아시오를 캡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아시오 루프백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OBS에서 아시오 입출력 부분을 잡아다가 캡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드디어 루프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백 1단계입니다. 루프백 1단계는 그냥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싹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WDM 네, 그쪽밖에 레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시오 쪽에서 만약에 뭔가가 사용을 한다. 그럼 그쪽은 아예 모릅니다.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돼요. 마이크 녹음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초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요즘에 OBS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를 루프백이라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네,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요런 스타일입니다. 자, 마이크에서 입력을
들어오는 걸 바로 OBS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기본 소리, 유튜브, 멜론, 카톡 이런 것들은 WDM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따로 OBS로 입력이 된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요 녀석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루프백 1단계의 장점은 뭐냐? 그래도 컴퓨터의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도 가능하다. 네, 화면 캡처를 하면서 그 유튜브의 소리를 그대로 레코딩.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화면,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이걸 싹 다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기 힘든 그 영상들을 딱 캡처해놓고 나중에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오 쪽은 이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인풋이 두 가지로 따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네. 혼자 떠들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내 목소리는 내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내 목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루프백 2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스칼렛 솔로 2i2에서 지원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기본, 하나는 다이렉트 모니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아시오 루프백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시오에서 입력되는 소리를 DAW나 VST 호스트 같은 걸 거쳐서 이펙터를 주고 다시 루프백으로 입력해서 OBS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윈도우에서 나는 소리도 같이 들어가니까 통합적으로 한 방에 OBS에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보일 텐데, 자, 하드웨어 입력단에서 아시오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펙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기본 소리, 유튜브, 멜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혼합이 됩니다. 이게 좀 아쉽지만 이게 혼합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마이크 소리 들어가고 윈도우에서 나는 반주 소리 들어간 다음에 또는 게임 소리 들어간 다음에 합쳐서 하나로 루프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OBS로 들어가기 때문에 OBS에서는 입력을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루프백 1단계에서 썼던 기능을 모두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하드웨어에서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시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이크 소리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쓰지 않도록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루프백 2단계의 장점은 마이크에 이펙터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리미터를 걸 수 있다. 이것으로써 클립이 뜨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음압도 키울 수 있다. 네, 요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아시오를 통해서 DAW 가서 이펙터 먹이는 방법, 요게 쉽지 않다는 거고 초보자들이 세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오하고 WDM이 통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볼륨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WDM 볼륨 같은 거 윈도우에서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를 볼륨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볼륨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점이 뭐냐면은 내가 듣는 소리하고 방송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나는 분명히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할 수 있고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반주가 갑자기 커졌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된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하니까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데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자, 그러면 루프백 2단계에서 기본 말고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걸 이용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헤드폰 아웃에다가 외부 입력에서 들리는 거를 바로 들려주는 기능, 요거에 바로 다이렉트 모니터입니다. 보통 보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믹서가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 장점은 WDM이나 뭐 아시오도 사실 여기에 뭐 이펙터가 많이 걸리면 지연 시간이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생기는 지연 시간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되면 이펙터를 걸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다이렉트 모니터를 바로 킬 수 있습니다. 솔로 같은 경우나 2i2는 다이렉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또는 컨트롤 패널에서 다이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되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눌러지면 바로 제 헤드폰에서 내 목소리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다이렉트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모니터 쓰시면서 약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점 3개를 눌러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링 루프백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 2번 입력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1, 2번 입력 결합. 1, 2번 입력 결합이라는 걸 해주셔야지만 헤드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만 소리 나요? 요게 없어집니다. 양쪽 다 소리 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렉트 모니터를 루프백으로 보내기. 이걸 해주셔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이렉트 모니터링 투 루프백이 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다이렉트 모니터에 대한 아까 믹서 창이 있었잖아요. 이 믹서 창에서 들리는 그대로가 루프백으로 들어가서 OBS에 꽂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MR 볼륨 이거를 플레이백에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는 여기 아날로그 2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는 아날로그 2에서 마이크가 들어가거든요. 2i2를 쓰시는 경우는 아날로그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로 볼륨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게 그대로 OBS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만능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일단은 라우팅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하드웨어 입력단이 있고 요게 그대로 드라이버로 뿅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 믹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윈도우 소리들도 이렇게 검문이 된 다음에 뿅 들어가서 바로 다이렉트 모니터 믹서로 들어갑니다. 이 믹서로 들어가는 게 하나하나가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 헤드폰으로도 똑같이 내보내고 루프백으로도 똑같이 내보내서 들어간다는 게 요게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레이턴시 없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듣는 소리 밸런스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간다는 거. 요것이 지금 이 다이렉트 모니터의 루프백이 가지는 장점인데, 단점은 당연하게도 이펙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펙터를 아시오를 통해서 쓰게 되면은 아시오의 마이크 출력하고 다이렉트 모니터의 출력이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간섭을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 중에 한 놈만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시오 마이크를 쓰겠다 그러면은 아시오 마이크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WDM, MR 나오는 소리 합치는 건 아까 전에 기본 루프백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그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써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단계 루프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루프백 3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4i4부터 루프백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자체 믹서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체 믹서가 생기면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볼륨 조절을 하기가 좀 까다로웠잖아요. 아시오 인풋하고 그 다음에 WDM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 들어오질 않고 합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볼륨을 막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참 애매했는데, 여기서는 드디어 따로따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SP가 있다는 거랑 없다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특히 또 4i4부터는 인풋이 2개가 아니고 4개가 됐거든요. 4개가 되다 보니까 투컴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하드웨어 입력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믹서 셋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3가지 믹서 셋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각자 볼륨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아시오도 마찬가지로 모두 믹서 셋에 들어가지만 역시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소리도 역시 들어가는데 다 따로따로 볼륨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 믹스 셋 하나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입력이 들어오는 것들을 각자 볼륨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시오 마이크를
아시오 프로그램에서는요, 출력을 원하는 대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1번, 2번, 3번을 다 각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설정해 준 걸로 체크됐는데 보통 1번으로 출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을 윈도우 사운드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아시오 드라이버로 나오는 거는 2번과 3번을 사용하시면은 겹치지 않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매우 편리하게 볼륨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또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스칼렛 4i4의 믹스셋 1번입니다. 제가 예제로 세팅을 해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마이크, 그 다음에 투컴에서 들어오는 거를 스테레오로 잡아서 이렇게 3, 4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운드는 지금 플레이 1에서 들어오고 만약에 아시오에서 마이크에 효과를 줘서 출력하겠다. 그럼 3번으로 잡아서 3, 4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메트로놈 소리까지도 따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이크에서 나오는 다이렉트 소리는 지금 일단 꺼져 있습니다. 뮤트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이크 아시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펙터 걸린 소리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소리도 여기서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컴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 조정을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이게 헤드폰과 루프백으로만 지금 나가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헤드폰하고 루프백 나가는 거 말고도 스칼렛 4i4는 아날로그 아웃풋이 4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믹스셋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믹스셋 2번은 스피커에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에 연결을 하는 거는 마이크가 스피커로 다시 나오게 되면 분명히 피드백이라고 해서 삑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둘 다 꺼놓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투컴에서 들어오는 소리,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투컴에서 들어오는 거를 내가 여기에서 들으면서 메인에서 하나의 스피커에서 다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겠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아웃풋은 3, 4번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TRS라서 그냥 헤드폰을 꽂을 수는 없어요. 근데 헤드폰 앰프를 따로 연결을 하시면은 여기도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면은 요걸 갖다가 초대 가수가 있다. 그런 가수에게 따로 주는 헤드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반주가 있으면 좋겠고 메트로는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는 굉장히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생소리로 달라. 그러면 요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4i4부터가 제대로 루프백을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3단계의 장점은 2단계 장점이 다 들어가는데 플러스로 각자 볼륨을 컨트롤 패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이고 그래서 내가 듣는 거 그대로 방송 나가는 거 전체 통합 리미터 거는 거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훨씬 쉬워졌겠죠. 네. 출력을 내가 한 번에 다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플러스로 출력이 지금 OBS는 하나밖에 안 나가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더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스피커 셋을 훨씬 더 편하게 굴린다던가 초대 가수에게 다른 걸 준다던가 뭐 이거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만약에 업그레이드 된 걸 또 쓰고 싶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방송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처럼 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더 뭔가를 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커다란 콘솔이 있으면은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구비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완전 프로페셔널의 영역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래도 나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은 RME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RME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토탈 믹스 FX라는 거를 가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ADI 시리즈처럼 ADDA 컨버터만 있는 거는 안 돼요. 걔는 안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제대로 나온 제품들만 이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식이냐? 아까 봤었던 믹스셋이 4i4는 3개였잖아요. 얘는 그게 제 거 같은 경우는 48개까지 되고 더 많은 건 100개 이상의 믹스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믹스셋에서 믹스셋으로 라우팅도 가능해요. 즉 믹스셋에서 믹스셋으로 루프백을 하고 다시 그걸 다시 다른 믹스셋으로 루프백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세팅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믹스셋이 인풋 아웃풋을 다 볼륨 조정을 따로 할 수 있고 자체 이펙터까지도 다 달려 있고 그게 모든 채널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버브도 달려 있고 하여튼 가장 막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긴 것도 무시무시하게 생겼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다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입니다. 프로이시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으로서 여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시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도 사실 저같이 방송이나 그 강의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루프백들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네, 아주 최고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끝.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활용편으로 넘어올 건데 실제로 4i4, 2i2 솔로를 이용해 가지고 믹스 셋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용 세팅을 해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VST 호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무료 이펙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바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었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